안녕하세요. 리빙언론 리얼입니다. 최근 뉴스에 빌라 공시가가 떨어지면서 빌라 전세 가격도 같이 떨어졌다고 하는데요. 그 이유는 빌라 전세 가격이 공시가를 기준으로 보증보험 한도에 맞춰서 정해지는데 작년에 정부가 보증보험 한도를 낮추면서 전세금을 한번 내렸고 이번에는 공시가가 떨어지면서 전세금을 또 내려야 하는 상황이에요. 전세 사기가 난리가 나면서 보증보험 가입이 안 되는 매물은 아예 거래 대상이라고 보지도 않는 추세니까 조건에 맞춰서 전세가를 내릴 수밖에 없는 거죠. 이런 상황 때문에 문제는 역전세가 전망이 되면서 집주인이 세입자에게 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할 가능성이 커질 수도 있다는 거예요. 보증금이 집주인 손에서 이미 대기하고 있다면 당연히 아무 문제 없겠죠. 세입자가 나갈 때 보증금 회수에 아무 문제가 없으니까요. 근데 대부분의 집주인들은 새로운 세입자에게 받는 보증금을 나가는 세입자에게 토스하는, 즉 보증금을 돌려막기 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은데요. 이런 경우가 문제가 될 수 있어요. 세입자 입장에서는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게 될 우려 때문에 이런 역전세 현상과 전세 사기의 원인인 깡통전세를 헷갈려 하시는 분들이 계실 것 같은데요. 역전세와 깡통전세가 뭔지, 역전세의 경우 지금 빠르게 이루어지고 있는 여월세 전환에 대해서도 지금부터 설명드릴게요. 역전세는 간단히 말하면 전세 가격만 보는 건데요. 전세를 계약한 시점보다 계약 만기 때 전세값이 떨어진 상태가 역전세입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2년 전에 전세 보증금으로 2억을 주고 들어왔는데 전세 계약이 끝날 때 전세 시세가 1억 5천만 원으로 떨어진 거예요. 이때 집주인은 나가는 세입자에게 새로운 세입자에게서 받은 보증금 1억 5천만 원에 플러스 자기 주머니에서 5천만 원을 더 빼줘야 하기 때문에 지금 당장 여윳돈이 없는 집주인이라면 곤란한 상황이 되는 거죠. 깡통전세는 역전세와는 다르게 매매가와 전세가를 같이 봐야 돼요. 매매가와 전세가가 별 차이가 없는 주택을 깡통주택이라고 하는데 예를 들어서 매매가가 5억이고 세입자 보증금이 2억, 은행대출 2억, 나머지는 본인 돈, 이런 식으로 집값이 거의 세입자의 보증금과 은행에서 대출받은 빚으로 채우고 있어서 사실상 임대인의 몫이 거의 없는 이런 집들을 깡통전세라고 합니다. 깡통전세의 경우 임대인이 자유롭게 융통할 수 있는 돈이 거의 없으니까 만약 집이 경매에 넘어가기라도 한다면 세입자는 보증금을 떼이게 되고요. 경매에 넘어가지 않더라도 계약이 끝나고 이사를 나갈 때 제때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거죠. 또는 집값이 떨어져서 매매가가 전세 보증금보다 적어졌을 때도 이사를 가려는 세입자에게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는 일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깡통 전세 사기 때문에 지금 전세보증보험이 필수가 됐고 보험 조건에 부합하지 못하는 매물은 고려 대상에 끼지도 못한다고 합니다. 가입이 되는 매물만 거래가 된다고 해요. 현재는 역전세의 경우 전세 계약을 갱신할 때 여월세 전환이 굉장히 빠른 추세로 이루어지고 있다고 하는데요. 여월세는 집주인이 역으로 세입자에게 월세를 주는 거예요. 전세 계약을 갱신할 때 집주인이 떨어진 전세가만큼의 목돈을 세입자에게 한 번에 반환하지 못하니까 그 돈을 월세로 나눠서 세입자에게 돌려준다는 거예요. 그럼 나는 매달 몇십만 원씩 오히려 돈을 더 받네? 좋게 생각할 수 있는데 원래는 정상적으로 전세금을 돌려받아야 하는 거잖아요. 나중에 집주인에게 전세금 전체를 돌려받지 못할까봐 불안하거나 특히 전세 대출을 받은 경우라면 여월세로 받게 되는 돈보다 내 전세금 대출이자가 더 많이 나가게 되는 경우 억지로 집주인의 여월세 전환 계약에 응할 필요는 없어요. 여기까지 역전세와 깡통전세를 구별하는 방법과 현재 역전세의 경우 빠르게 전환되고 있다는 여월세 전환이 무엇인지 알아봤습니다. 오늘 정보가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세요.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